안녕하세요, 비사입니다. 12월 17일 목요일 데일리 화장품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팬토니 선정 발표한 2022년 올해 색상은이라는 기사 제목이고요. 그 내용은 기내색과 이제 노란색 계열의 일루미네이팅 색을 이제 올해 색이라고 대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해색 같은 경우는 팬톤 넘버 17-5204 얼티밋 그레이나 팬톤 넘버 13-0647 일루미네이팅 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팬톤 측에 따르면 일루미네이팅 색은 생기가 넘치는 밝고 발랄한 노란색 계열의 색상이면서도 태양의 에너지로 충만되어 온화함이 전해지게 하는 색조이다. 이네색의 경우 견고함을 상징하는 색상이자 변하지 않는 신뢰감을 주고 탄탄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컬러이다. 바닷가 조약돌의 색상이면서 통화된 모습에서 세월이라는 시험을 극복해온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색조이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SS 시즌 같은 경우에 아마 립이나 색조 쪽 포인트 아이 쪽 같은 거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뭐 용기 쪽도 마찬가지로 반영돼서 나오겠죠.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곰 젤리 도너스 입욕제 등 식품 오인 우려 화장품 주의 필요. 곰 모양의 젤리 형태의 비누나 음료수와 유사한 형태의 바디워시, 도넛 컵케이크 모양의 입욕제 등 제품은 소비자들이 식품으로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 문구 등의 표시, 방관은 등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영유아가 있는 집은 특히 이제 주의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영유아들은 이제 손에 닿는 거를 입으로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비누 같은 경우는 용기성이고 pH가 높기 때문에 높죠. 바디워시 같은 경우는 계면활성제 자체가 음이온성 많이 쓰고 요새 뭐 중성을 추가하지만 보통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염기성이고 도넛 컵케이크 모양의 입욕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 많이 쓰잖아요. 베이킹 소다 같은 경우도 염기성이기 때문에 먹어서 좋을 건 없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 놓으면 바로 화장실에 이제 보관하고 거기서 이제 1차 포장 유체를 뜯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바이어스 드로프 니베아 포장재 재생 PP로 전환. 우리가 작년 11월쯤에 니베아 쪽에서 이제 친환경 용기가 아닌 이제 플라스틱 용기에 한 50% 정도를 줄여서 용기 디자인을 바꿨다는 기사를 한번 봤었는데 어, 그에 이어서 글로브화 기업 사비기 독일 바이어스 드로프 그룹과 손을 잡았다고 10일 공표했다. 바이어스 드로프 측이 자사의 트루서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2세대 바이오 기반 소재 가운데 인증 절차를 거친 재생 폴리프로필렌 PP를 화장품 포장재로 사용키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저번 달 11월 달에 하는 50% 플라스틱 감소에 이어서 재생 폴리프로필 PP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친환경 기업으로 아마 많이 마케팅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일본 로션을 피본드로 로션 워머 선보여 맘은 베이비 로션 등을 피부 표면 온도에 가까운 온도까지 가열하는 로션 웜으로 약 32도까지 데울 수 있는 따뜻한 모드와 약 36도까지 데울 수 있는 피부 모드를 탑재하고 있다. 로션을 담는 그릇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으며 뚜껑 부분은 항균 실리콘 소재가 사용됐다. 그러니까 약간 특이하죠. 이제 우리가 영유아 베이비 로션 같은 경우 베이비 로션 사용하는 시간대가 보통 이제 애기들 목욕시키고 나서 베이비 로션을 발라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뜨뜻한 물에 담그고 나서 물론 이제 집안 온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로션을 피부 체온과 맞춰서 바를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네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용기 내에서 용액을 덜어서 스테인레스에 붓고 거기에 있는 걸 바른 다음에 남는 건 또 미생물 오염으로 인해서 또 이제 남는 건 버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2020년 송년 특집 화장품 산업 결산 수출 부분이고요. 이거 마찬가지 6번 같은 경우도 트렌드 같은 경우도 강업신문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화장품은 매년 달성하던 연간 최대 실적 경신 흐름을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가고 있으며
6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는 성적을 거뒀다. 이러한 선전에 힘입어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미국, 일본, 독일, 대만 등 주요 수입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점유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 같은 경우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전체적 화장품 수출이 작년 대비 더 높게 성적을 거뒀다는 거죠. 또 이제 점유율 자체도 이 나라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트렌드 같은 경우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위생제품 본물, 위생제품이라고 하면 이제 손 소독제죠. 그리고 이제 손 세정제, 이제 클린 비건 뷰티를 각광받았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아모레퍼시픽 맞춤형 립 메이크업 제조 기술 CES 혁신상 수상. 이거 같은 게 기사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사죠. 그래서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로 맞춤형 제조 판매를 할 때 독특하게 이제 립 쪽을 선택했네요. 립은 이제 자동화 기술을 하는데 일단은 피부 진단할 필요가 없죠. 이제 매 포인트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VIR이 아닌 AR 음각 형식을 써서 이미지만 본인 사진 이미지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색을 조합해 가지고 가장 적절한 색을 입력하면 자동 시스템으로 이렇게 제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개발한 맞춤형 립 메이크업 제조 기술이 세계 최대 전자 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1에서 헬스 웨이니스 부분 혁신상 수상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년 연속 CES 혁신상을 받으며 K-뷰티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번에 수상한 컬러 테일러를 이용한 립 메이크업 제조 스마트 시스템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고객의 피부톤에 적합한 입술 색상을 추천하고 현장에서 즉시 립 메이크업 제품을 제조해주는 온오프라인 연계 맞춤형 기술이다. 이게 본인이 직접 고르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입술색을 자동으로 이제 추천해 준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2년 연속 물론 2년 연속 이제 CES 혁신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일본 화장품 DHC 혐한 발언 존토리 망언. 그러니까 일본 화장품 기업 DHC의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의 혐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존토리는 제일 한국 조선인 등을 멸시하는 표현인 존의 산토리의 토리를 합성한 말로 풀이된다. 한마디로 또 이상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DHC 같은 경우는 지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했었고. 그래서 굳이 소비자들이 DHC 대체제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수출 매출 기준으로 아까 아모레퍼시픽이 한 12이고 LG생활고 14위, DHC 같은 경우 한 60 몇인데 굳이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DHC를 할 만큼의 이게 상품성이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물론 다른 대체제가 없으면 사겠지만 우리나라 국산이 아무래나 LG 쪽에서 만드는 게 훨씬 저는 가격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면이나 서비스적인 면이나 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사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